안녕하세요. 속전속보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바로 엔비디아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현재 주가가 172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의 한 유명 애널리스트가 무려 400달러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월스트리트의 허황된 과대 광고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처음에는 에이 또 주가 띄우기 아니야. 이미 충분히 올랐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자료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월스트리트가 엔비디아에 이렇게 미친 듯이 열광하는지, 그리고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엔비디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삼각김밥 하나 먹는 시간이면 충분하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엔비디아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기본이니까요.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172달러 수준이고요. 시가총액은 무려 4조 3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 코스피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한 회사가요. 미국 회사 하나가 한국 증시 전체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 무려 60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평균 목표가가 250달러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감한 애널리스트들은 320달러, 심지어 40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에서 2배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매도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는 단 한 명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치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우리 가게 매출이 내년에 2배 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보통은 그냥 허풍으로 들리잖아요. 에이, 사장님 또 그러시네 하면서 웃어넘기죠. 근데 엔비디아는 지난 몇 년간 그 허풍처럼 들리는 말을 계속 현실로 만들어 왔거든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냈어요. 작년 이맘때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52 주 최저가가 86달러였어요. 1년도 안 되어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매출이 57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62% 성장한 겁니다. 한 분기 매출이 570억 달러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시겠죠? 이건 우리 돈으로 78조 원이 넘어요. 쌈 개월 만에요. 데이터 센터 부문만 따로 보면요. 510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 66% 성장이에요. 주당 순이익도 1.3달러로 예상치 1.25 달러를 가뿐하게 상회했고요. 이런 성장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이제 핵심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월스트리트가 엔비디아 이렇게 열광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AI 인프라 구축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42.19km를 뛰어야 하는데요. 지금 엔비디아는 겨우 5km 지점을 통과한 거예요. 아직 37km나 남았습니다. 숨도 안 찬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가 한 말이 정확히 이거예요. 이건 8년에서 10년짜리 구축 사이클의 3년 차다. 지금 미국에서 AI 도입을 완료한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겨우 3%예요. 유럽은요? 놀랍게도 제로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빼면요 1%도 안 돼요. 중동의 국가들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전체 수요의 97%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현재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가 이미 가동 중인 데이터 센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마치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벌써 다음 단지, 그 다음 단지까지 분양 공고가 나온 것과 같아요. 수요가 공급을 12대 1로 앞서고 있어요. 12명이 줄 서 있는데 물건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까지. 이 거대 기업들이 미친 듯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심지어 우주에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 한다는 거 아세요? 오픈 AI 혼자서 오라클과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요. 총 약속 금액이 1.4조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엔비디아일까요? AMD도 있고 인텔도 있잖아요. 심지어 구글은 자체 TPU를 만들고 있고 아마존도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멜리우스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벤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AI 세계는 개발자에 관한 것이다. 개발자를 이기면 경쟁에서 이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애플이 왜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서가 아니에요. 앱스토어 생태계 때문이에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아이폰용 앱을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내죠? 그러면은 사용자들은 그 좋은 앱을 쓰려고 아이폰을 사고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고리를 끊기가 정말 어려워요. 엔비디아도 똑같은 구조예요. 쿠다라는 개발 플랫폼이 있거든요.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이 플랫폼 위에서 개발을 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를 쓰면 AI 애플리케이션을 수익화할 수 있거든요. 다른 플랫폼으로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해제예요. 이게 바로 해자예요. 성 주변에 물을 채워놓은 그 해자 있잖아요. 저기 쉽게 넘어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발자 생태계를 따라잡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건 마치 누군가가 카카오톡을 따라잡겠다라고 새로운 메신저 앱을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기술적으로 더 좋은 앱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카카오톡에 친구들이 다 있는데 누가 옮기겠어요? 아무도 안 옮기죠.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으세요.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미 많이 올랐잖아. 저도 솔직히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숫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현재 엔비디아 PER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약 28배예요. 이게 비싼 걸까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코스트코 PER이 45배예요. 창고형 마트가요. 월마트가 39배고요. 오라클은 무려 50배에 거래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연간 30에서 40% 수익 성장을 하고 있는데 28배에 거래된다고요? 애플은 연간 10% 성장하면서 똑같이 28배에 거래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가격인데 성장률이 3배,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PAR 210배까지 갔었어요. 실체 없이 기대만으로 그렇게 간 거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엔비디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적으로 다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월스트리트가 엔비디아가 AI 트레이드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걸 월세로 비유해 볼게요. 강남에 월세 100만 원짜리 원룸이 있어요. 비싸 보이죠? 그런데 그 원룸 월세가 매달 30만 원씩 오르고 있다면요. 그리고 이 동네 다른 원룸들은 월세가 150만 원인데 오르지도 않는다면요. 갑자기 100만 원짜리가 싸 보이지 않나요? 성장을 감안하면 오히려 저렴한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부채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고객 집중도 문제도 있어요. 매출의 44%가 단 두 개 고객에서 나와요. 아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겠죠?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안내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로벌 빅테크 종목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알바 1시간 하는 것보다 좋은 정보 하나 얻는 게 더 가치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세요. 부담 없이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정말 큰일이 있었거든요. 젠슨 황 CEO가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직접 만났어요. 삼성동에서 치킨에 맥주까지 같이 드셨대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코엑스에서 나란히 등장했고요. 이 장면이 전 세계 뉴스에 나왔어요. 그냥 친목 모임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엄청난 딜들이 동시에 발표됐어요. 삼성전자와 5만 대 이상의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AI 공장 구축 협력을 발표했어요. 현대차그룹도 5만 대의 블랙웰 GPU로 AI 공장을 만든다고 했고요. SK그룹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협력을 발표했어요. 세 그룹이 동시에 손을 잡은 거예요. 한국 전체에 25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한국이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칩 사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중심이 되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90년대에 반도체 공장을 한국에 짓기로 결정한 것과 비슷해요. 그때 그 결정이 지금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만들었잖아요.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시작이었죠. AI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엔비디아가 삼성, 현대, SK와 손을 잡았을까요? 바로 HBM 때문이에요. 고대역폭 메모리요. AI 칩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HBM이 필수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게 필수인 거예요. 서로에게 윈윈인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엔비디아의 리스크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장밋빛 전망만 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광고잖아요.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를 살펴볼게요. 첫째, 중국 리스크예요. 중국이 최근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어요. 미중 기술 전쟁이 격화되면서 생긴 일이에요. 중국 매출이 상당히 불확실해진 거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중국 매출을 아예 모델에서 빼고 있어요. 그래도 목표가가 $320라는 거예요. 중국은 그냥 보너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된다는 거죠. 둘째, 블랙웰 칩의 발열 문제예요. 최신 블랙웰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가 열을 너무 많이 발산해서 서버렉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정도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고객들이 일정에 맞춰 배치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건 단기적으로는 분명 이슈예요. 셋째,
대형 언어 모델의 상품화 가능성이에요. 모든 AI 모델이 결국 비슷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 칩에 대한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어요. 클라우드 스토리지처럼 가격 경쟁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요, 이런 리스크들이 있음에도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강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발열 문제는 엔지니어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중국 없이도 수요는 차고 넘치고요. 상품화 되더라도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지면 파이가 커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이건 마치 넷플릭스 초창기에 DVD 사업에서 스트리밍으로 어떻게 바꿔? 말도 안 돼. 라고 걱정했던 것과 같아요. 당시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결국 해냈잖아요. 리스크는 있지만 기회가 훨씬 크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에요.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미래 전망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제시한 미래 시장 규모를 보면요. 2030년대 말까지 총 시장 규모, 그러니까 TAM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해요. 만약 엔비디아가 산업과 함께 성장한다면 연간 매출이 6천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천억 달러가 얼마인지 감이 오세요? 현재 엔비디아 연간 매출이 대략 1천억 달러 수준이에요. 6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주가가 2배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출이 6배 되는데 주가가 2배 오르는 건 오히려 보수적인 전망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AI가 단순히 챗봇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젠슨 황이 오픈 AI의 서비스를 아이폰에 비유했어요. 아이폰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나시죠?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젠슨 황 말로는 아이폰도 작아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폰은 결국 하나의 기기잖아요. 아무리 혁명적이어도 손에 들고 다니는 기기예요. 하지만 엔비디아 칩은 세상 전체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교체해야 할 컴퓨팅 파워가 1조 달러어치가 있대요. 옴니버스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할 스마트 공장들이 수조 달러어치고요. 법률, 예측, 공급망, 엔지니어링, 코딩에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또 수조 달러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열리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모든 사람에게 로봇을 주겠다고도 하잖아요. 집안일 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로봇들이요. 그 로봇들 두뇌에 뭐가 들어갈까요? 엔비디아 칩이에요. 이 시장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예요. 이게 버블이냐고요? 글쎄요. 버블은 실체 없이 기대만 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매분기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예상치를 상회하고 성장률은 오히려 가속되고 있어요. 자, 오늘 긴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엔비디아는 지금 AI 시대의 중추신경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까지 모든 빅테크가 엔비디아 칩 없이는 AI를 제대로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땅한 대체제가 없어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독점했듯이 엔비디아가 AI 칩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주가는 172달러 부근이고요. 월스트리트 평균 목표가는 250달러예요. 일부 과감한 애널리스트는 320달러, 심지어 40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PER은 28배로 성장률 대비 오히려 저평가라는 의견이 많아요. 코스트코나 월마트보다 오히려 싸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중국 반독점 조사 이슈, 블랙웰 칩 발열 문제, 고객 집중도 리스크까지요. 눈 감고 투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12대1로 앞서는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들이 전체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여요. 마치 태풍이 오는데 우산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달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기술 혁명에는 그 중심에 우뚝 선 기업이 있었어요. 90년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가 PC 혁명을 이끌었고 2000년대에는 애플이 스마트폰 혁명을 이끌었죠.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는 엔비디아가 AI 혁명을 이끌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들도 이 거대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고 있고요.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입니다. 제가 매수하라 매도하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 흐름만큼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AI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인터넷이 그랬듯 스마트폰이 그랬듯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대한 물결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물결의 한가운데서 가장 크고 빠른 배를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배에 올라탈 건가요? 아니면 해변에서 지켜보실 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보시라고 만든 영상인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보람찰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오늘 다룬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의 생생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방문해 주세요. 혼자서 해외 뉴스 찾고 영어 기사 일일이 번역하고 밤새 분석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마치 혼자서 이삿짐 트럭짐을 전부 나르는 것과 같아요. 허리도 아프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투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면 훨씬 수월해요. 한 사람이 좋은 정보 찾으면 다 같이 나누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주요 뉴스 번역본, 실시간 시장 동향 분석, 그리고 회원분들의 다양한 투자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어요. 투자는 결국 정보 싸움이잖아요. 좋은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아는 사람이 유리한 건 당연해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하나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부담 느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부담 없이 구경만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마음에 드시면 그때 합류하시면 되고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더 알찬 분석으로 꼭 찾아뵐게요. 기대해 주세요. 속전속보TV였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